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신곡 발표, 이 엄청난 초대박 소식 내용 잘 정리해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에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놀 소식 또 한번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사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신곡 드디어 베일 벗는다, 기대의 만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신곡 발표까지 지금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청률은 시청률대로 대박이 터지고, 신곡은 신곡대로 지금 대박이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면밀하게 분석해 봤거든요. 한번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면 임영웅 단독 예능임에도 첫 방송 시청률이 6.2%를 돌파했다. 안방의 판도를 바꾼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이번 시청률 숫자로만 놓고 봐도 엄청난 시청률의 기록이다. 이거 아쉽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팬분들 중에선 그래도 더 높은 시청률 나올 수 있지 않았냐? 물론 임영웅님이 더 좋은 시간대에 편성이 되고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6시, 7시 때에 방영이 됐다면 아마 훨씬 더 높은 시청률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휴가 맞물리고, 또 사실 이번 주도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연휴가 껴있어서 또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럼에도 이 기록은 굉장한 거다. 그래서 기사에도 그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임영웅으로 인해 주말 안방의 판도가 변화할 것이다. 이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임영웅님은 팬클럽 영웅시대를 위한 사랑으로 시작된 마이 리틀 히어로이고, 영웅시대 분들은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임영웅님의 바램처럼 큰 사랑으로서 화답을 해주고 있죠. 역시 가수와 팬이 똘똘 뭉치면 정말 이런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무궁무진한 영향력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 아직 제목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점들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임영웅님이 이번 신곡 발표가 지금 요번에 딱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곡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댓글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번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처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임영웅님의 신곡이 자작곡이 아니겠냐. 자, 왜 이런 예상을 하는지 제가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선은 임영웅님의 지금 이 엄청난 마이 리틀 히어로,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처음 쳐본 기타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 쳐본 기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영웅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요번에 공개된 이 모습을 보면 파도 위에서, 파도 앞에서 임영웅님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고 있는 옷은 좀 다른 스타일 같긴 하지만 지금 보면 임영웅님의 요 기타 치는 모습이 쫙 등장을 하는데, 저 뒤에 보면 파도가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처음 쳐본 기타라는 자막 뒤에 보이는 요 파도 보이세요? 그렇다면 요 표지에 나왔던 임영웅님의 요때의 장소가 같은 곳이구나라는 게 일단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베이지 컬러의 자켓을 입고 있는데, 요 옷도 쭉 확대를 해보면 컬러가 그림자가 져서 이런 컬러인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임영웅님이 이 다른 청자켓 셋업으로 입었었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초반부 때, 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요때 입었던 자켓인가? 아니면 요 흰색 자켓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요 파도 치는 장면만큼은 임영웅님이 기타를 들고 쳤었던 이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임영웅님의 요번 이 신곡이 요 사막을 배경으로 노래가 몇 소절 싹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임영웅님이 누굽니까? 스포 대마왕, 스포일러 요정, 스포 요정이잖아요. 과연 스포일러를 안 했을까요? 요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안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또 다른 깜짝 놀랄 스포일러 과연 없었을까요? 저는 뭐 이것도 제가 또 빠르게 예측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임영웅님이 요번 공개한 마이 리틀 히어로 중에 요 장면이 좀 눈에 스쳐 들어옵니다. 자, 어떤 장면이냐면 임영웅님이 저 파도 앞에 탁 서 있었던 요번 신곡 발표와 함께 공개된 사진 말고 제가 또 한 장의 사진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요 사진. 요게 이제 같은 장면이다. 그래서 요때 입고 있었던 임영웅님의 착용샷과 요때의 착용샷이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요 착용샷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 요 밑에 자막 있죠. 자막 읽어볼게요.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갈 수 있었던. 이거 임영웅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시작할 때 앞에 초반부에 이렇게 쭉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33 어쩌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근데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나레이션을 한 부분이 있고 자막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 나의 33 어쩌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을지 모른다. 자, 요런 부분들은 임영웅님이 나레이션을 했는데 요 파도 장면 임영웅님의 나레이션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글자와 요 글자가 맥락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요 자막 다음에 나왔던 자막이 이거거든요.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걷고. 이게 이 다음 장면에 나왔던 자막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몇 소절 공개됐었던 임영웅님의 신곡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노래 가사를 보면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자, 그 다음에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갈 수 있었던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걷고. 살짝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요 장면에 나왔던 요 자막들이 무의미하게 나왔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시작할 때 앞부분을 보면 자막이 나왔던 요런 대목들이 있어요. 잠시 멈추고 싶거든 발 닿는 곳에 앉아 쉬어가고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갈 수 있었던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걷고. 이 가사들이 뭔가 지금 이 바다의 배경으로 보이는 파도,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으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이 모래알갱이와 같은 또 바람,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자막 하나하나가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우리 모르게 숨겨놨었던 요번 신곡의 가사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제가 앞에서 임영웅님의 요번 노래가 자작곡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기타를 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 기타를 치는 뒷배경의 파도들과 같은 이 장소가 요번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처럼 등장할 것 같은 요 장소와 일맥상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작곡을 임영웅님이 만드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뭐 런던보이 같은 경우도 임영웅님이 작사 작곡을 다 했지만 다른 작곡가분이 조금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 임영웅님의 자작곡도 아직 뭐 100% 공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같아 그렇다 아니다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세한 건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 안에 만약 작곡가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면 그 작곡가가 제 생각에는 바로 조용수 작곡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조용수 작곡가가 약 2개월 전, 그러니까 3월 달쯤이죠. 임영웅님과 마주쳐 만났던 이 모습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헤어스타일부터 여기 밑에 있는 제 썸네일의 사진처럼 입고 있었던 이 착장이 바로 임영웅님이 요번 LA에 떠나기 전에 수염을 뽑았던 요번에 이 드레스룸이 공개가 되면서 기억나시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 드레스룸 집 안에서 저 초록색 후드티를 입고서 뭘 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수염을 한 가닥 한 가닥 뽑았었던 요 장면들 어디 갔지? 자,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후드티를 입고 출국까지 했잖아요. 자, 근데 이 후드티가 아무리 봐도 이때 입었던 후드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LA 콘서트 출국 이전에 집에서 수염 뽑던 ASM 할 때도 이 후드티를 입었고, 임영웅님이 출국할 때도 이 같은 후드티를 입었고, 이때도 임영웅님이 같은 후드티를 입고, 심지어 이 당시 때 입고 있었던 청바지가 요때 임영웅님이 입고 있었던 이 청바지하고도 같은 제품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 청바지하고 지금 같은 제품으로 보여요. 그러니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아, 임영웅님이 그러면 한국에서 출국하기 이전에 조용수 작곡가를 만났구나. 자, 그렇다면 왜 만났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아마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정말 함께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임영웅님의 신곡이 자작곡이라 할지라도 조용수 작곡가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수 작곡가와 만났던 임영웅님의 모습이 비교적 최근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 때가 LA에서 돌아오고 난 뒤일 수도 있고 돌아오기 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예측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임영웅님이 LA 출국하기 이전에 만났었던 모습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과 그냥 밥 한 끼 간단히 먹자고 만났을 확률은 상당히 낮지 않나. 뭐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낮지 않나.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 조용수 작곡가와 만나서 정말 곡 작업을 했든 아니면 자신의 자작곡에 대한 조언을 받았든 조용수 작곡가와 이 음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임영웅님이 조용수 작곡가를 먼저 만났고 그러고 나서 요번에 LA에 현지 방문을 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출국과 더불어서 LA 현지에 가서 임영웅님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1편부터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 모든 연결고리가 탁 톱니바퀴처럼 맞닥뜨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용수 작곡가와 임영웅님이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에 공개되는 신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존재한다. 더불어서 임영웅님과 뭐 곡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실 작곡가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상태인 이 작곡가들의 수순을 놓고 봤을 때 제가 한번 예측을 드렸죠. 이제 나만 믿어요와 같은 엄청난 명곡, 그것도 발로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완벽한 발라드로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조용수 작곡가와 함께 만들어져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너무 시간 순서가 탁탁탁 들어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러한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임영웅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스포일러를 항상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임영웅님이 그만큼 계획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에서도 임영웅님은 평소에도 생각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계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런 지금 글도 SNS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아니 1집 정규 앨범이 나오자마자 콘서트를 했고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미니 싱글 앨범인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가 발매를 했고 그러고 나서 시상식에 등장하여 무대를 가졌고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12월 달에 서울과 부산에서 앵콜 콘서트를 했고 앵콜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I'm Here The Final 영화를 개봉했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축구 시축 행사를 했고 시축 행사 며칠 뒤에 바로 마이리틀 히어로 리얼리티 예능 방송이 공개가 됐고 요번에 1편이 드디어 방영을 끝냈는데 신곡이 나온다니 미쳤다 미쳤다. 지금 임영웅님의 행보가 그야말로 미쳤다. 제가 안티들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이런 말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임영웅님을 자주 보고 싶다. 왜 임영웅님 이렇게 오래 쉬냐. 임영웅님 안 나오는 거냐 아쉬워하셨던 분들 또 안티들 중에선 임영웅 노래 내고 나서 그냥 쉬고 있다. 자 이게 다 잘못된 추측이었다라는 게 딱 여실히 드러납니다. 임영웅님은요 여기 지금 글에 나와 있는 타임테이블 순서만 봐도 정규 앨범 첫 전국 투어 콘서트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발매 연말 시상식 서울 부산 앵콜 콘서트 영화 개봉 축구 시축 행사, 리얼리티 예능 발표, 1편에서 신곡 발표.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제가 한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보통 가수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 근데 임영웅님이 또 휴식을 아주 안 취한 건 아니에요. LA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도 타고 LA에서 다양하게 재미있는 상황들도 맞이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쉬면서도 팬들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일을 하고 그만큼 지금 자신의 직업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한가득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같으면 여행 가서 그냥 노느라 바쁠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과는 정말 그 결이 다르다. 이 가수라는 직업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무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생각으로 한시, 한순간도 그런 마음을 놓고 있지 않다. 이건 뭐 그렇게밖에 제가 볼 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요번 이 행보가 대단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요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2편에서 드디어 신곡이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곡 공개 형태를 보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를 제가 예측을 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우리가 1집 정규 앨범 I'm Here The Final 영화까지 쭉 임영웅님이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죠? 맞습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를 갔었을 때 이 현지에서 이걸 다 촬영해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심지어 이때는 저렇게 대놓고 나간 그런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르게 나가서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공개가 됐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LA 콘서트를 위해서 임영웅님이 발표를 하고 아예 현지로 지금 긴 시간 동안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동안 임영웅님의 12곡 정규 앨범 1집처럼 요번 2집 앨범에도 아마 LA 현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촬영됐을 뮤직비디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밖에 촬영이 안 되냐? 따로 쉬던가 촬영 일정을 따로 빼던가 이게 아니라 콘서트 하러 가는 김에 예능을 찍고 예능 찍는 김에 신곡 뮤직비디오 만들고 이거를 계속 연달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일을 하면서 놀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럼 반대로 내가 연휴라서 계속 쉬고 있는데 쉬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일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그럼 이런 일정을 임영웅님은 왜 가능할 수밖에 없냐? 이건 직업 자체, 지금 자신에게 놓여있는 이 상황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정들과 스케줄이란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LA에 3주 있는 동안 구경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당초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이 그냥 LA에 이렇게 귀국하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닐 거다. 제가 분명히 그때 예측드렸습니다. 분명히 신곡과 관련된 무언가일 수 있다. 거기에서 신곡과 관련된 프로듀서를 만나든 노래를 만들든 또는 거기에서 무언가를 촬영을 해서 오든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휴식만 취할 리 없다. 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는데 이건 역시 임영웅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야, 이러니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도 지금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드렸는데 KBS 오늘 뉴스에 등장을 하면서 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슈 연예 부분에서 임영웅님의 이번 브랜드 평판 1위 차지에 대한 소식을 올렸어요. 한 달 동안 조사된 이 지표에서 그야말로 가수의 인기를 나타내는 척도와도 같은데 지난달 대비 임영웅님은 이번 달 엄청난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것엔 강력한 팬덤의 커뮤니티, 즉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제치면서 임영웅님이 압도적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건 정말 굉장한 기록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KBS 뉴스에서도 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천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 천재조차 그 분야에 미쳐있는, 그야말로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미쳐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임영웅님은 천재인데다 저 가수라는 직업에 아예 미쳐있어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미쳐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신격화라고 한다고요? 이걸 찬양한다? 이거를 오바해서 부풀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바해서 부풀리는 겁니다. 제가 부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엄청난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풀린다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임영웅님에 대한 악성 루머와 안티스러운 악평들을 부풀려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가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여기 팬분들의 증언처럼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제가 예측한 것처럼 정말 조용수 작곡가와의 연결이 되어 있고 정말 제 예상대로 만약 이번 임영웅님의 노래가 자작곡이라면 이건 정말 난리 납니다. 난리 나고 더 한 가지 대단했던 건 자, 제가 첫날부터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시작 전에 한 7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종료되고 나서도 한 6, 7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2개만 합해도 한 14개, 15개 되죠? 그 사이에 요런 광고 뭐 트리타리 티젠 콤브, 지그재그, 그리고 뭐 가족센터, 스포티파이, 또 지그재그, 그리고 뭐 켈리 맥주, 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비타 500. 야, 이런 광고가 엄청 나왔습니다. 네,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간 광고가 한 8개, 9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 15개, 9개니까 못해도 20개가 훌쩍 넘는 거죠. 제가 그때 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유출됐을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 광고가 억 단위로 들어간다.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짧게 나오는 광고 하나당 억 단위가 된다.
근데 1억씩만 따져도요. 시작 전, 시작 후, 중간 광고 뭐 수천만 원부터 억 단위까지 워낙 다양하지만 최소 수십억 원의 광고비가 이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1편에서 발생을 해버렸다. 와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마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방영이 끝나고 났을 때 아마 또 여기에 대한 엄청난 기록 이야기들을 쏟아질 것 같고, 제가 또 이 신정원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개인적으로 단독 분석을 했잖아요. 또 이걸 어떤 채널에서 따라 올렸다라고 자꾸 제보해 주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차피 뭐 따라 하든 겹치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신정훈 대표님도 이 일정을 함께 했을 만큼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가 물고기 미족 소속사 임영웅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요번에 공식 발표된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이 제가 예측한 것처럼 요번 앞서 만났던 조용수 작곡가와의 포착 모습에서처럼 임영웅님과 자작곡으로서 만들어진 노래일 수도 있지 않냐.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더더더더더군다나 안 그래도 어차피 볼 거였지만 더더더더군다나 2편을 봐야 된다. 왜냐면 그 2편에서 임영웅님의 신곡이 아마 완창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노래 제목까지 공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그때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틀 뒤인 6월 5일 날 노래 제목과 함께 탁 발표가 되는 거죠. 이미 노래 제목까지 정해져서 음원 등록을 한다라는 건요. 요번에 전체 앨범 노래가 다 공개되는 것이든 그렇게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든지 간에 이미 2집 앨범이 거의 완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가슴 쿵쾅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신나는 임영웅님의 이야기 4번째 영상 연달아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4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